안녕하세요. 서비스 경영론 제12장 서비스 인사 조직 관리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서비스 신화의 산실 노드스트롬 백화점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적성이란 무엇인가, 많은 경우 그것은 학력이나 경력 같은 외부적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직무에서 성공하기 위한 성격이나 특성을 말합니다. 대인 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이라면 진정으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남을 기쁘게 해주는 데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생각에 따라 노드스트롬은 학력과 경력 같은 피상적인 조건을 내세우지 않는 독특한 사업 모집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재를 찾습니다. 당사에서는 새로운 매장에서 우리와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판매사원 그리고 그들을 돌볼 사람, 이끌어갈 인재와 따라갈 인재,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남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 정직하고 근면하며 배려심이 있는 헌신적인 사람, 자신의 성공뿐 아니라 상대방의 성공도 바라는 사람, 비전을 갖고 그것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사람. 노드스트롬의 사업 모집 광고 내용입니다. 이 광고가 나가자 1,5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려왔고 노드스트롬의 총책임자 겸 부사장인 샌더스 여사와 다른 2명의 면접관은 이에 부합하는 인물들을 선발하였습니다. 첫 번째, 기업 문화 차원의 내부 승진 정책이 노드스트롬 백화점에는 있습니다. 노드스트롬은 자신들의 차별적 핵심 능력이 기업 문화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성장한 사람들만이 노드스트롬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관리자를 외부에서 영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또한 새로운 지역으로 진출할 때도 다른 체인점을 인수하여 개조하는 것을 가급적 피합니다. 내부 승진의 원칙은 직원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해준다. 1988년 버지니아주 타이슨 코너 교회의 워싱턴 DC점을 열어 동부에 처음으로 진출했을 때 400명의 판매직 사원 모집에 3,0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관리직은 단 한 사람도 신규로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100여 명에 달하는 관리직 사원들은 모두 서부 점포에서 동부로 정근을 희망한 노드스트롬의 기준 사원들로 충원하였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미국 기업 중 노드스트롬만큼 일선 직원들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노드스트롬의 내부 승진은 하나의 정책이라기보다는 문화와 전통으로 정착하였습니다. 보통 백화점은 사원의 3분의 2 이상이 여성이지만 수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노드스트롬은 이러한 소매업계의 전통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노드스트롬의 매장 중 70% 이상의 지배인이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구매 물품들은 우선적으로 여성이나 소수민족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구입하고 일선 직원과 여성 및 미국 내 소수민족에게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노드스트롬은 포춘지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근무하고 싶은 100대 기업에 포함되기도 하였습니다. 노드스트롬이 모든 이에게 다 좋은 직장은 아니지만 치열한 경쟁을 버텨낸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큰 기회와 혜택이 주어집니다. 미국에서 가장 짧은 복무 규정입니다. 노드스트롬의 복무 규정 제1조 어떠한 사항에도 자신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주십시오. 그 외에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부서장, 점포장, 사업부 책임자에게 자유롭게 질문해 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 간결한 규정에는 고객 서비스에 대한 리더의 탁월한 식견과 종업원들의 능력에 대한 깊은 신뢰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4세대를 이어온 노드스트롬 기업 문화의 핵심입니다. 노드스트롬이 공식적으로 표방한 바와 같이 다른 경쟁자들과 그들의 유일한 차이는 고객을 대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무엇이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조건 없는 반품 수용 정책입니다.
노드스트롬은 고객이 구입한 상품의 반환을 요구하면 무조건 수용합니다. 반품의 이유를 따지지 않고 웃는 얼굴로 반환해주는 것이 회사의 방침입니다. 무조건 반품 수용 정책을 내세우면서 경영진은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반품 요구에 대해 내심 걱정을 하였으나 이 정책을 도입한 첫 해의 결과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다수의 기업들이 반품을 괴롭고 귀찮은 것으로만 여기고 있을 때 노드스트롬은 큰 고통 없이 엄청난 홍보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개인별 고객 수첩의 활용입니다. 최고의 판매 사원들은 고객 수첩을 잘 활용합니다. 고객의 이름과 주소 및 전화번호, 사이즈와 체형, 메이커 선호도 좋아하는 색상과 스타일, 이전에 구입한 상품, 고객과 가족의 기념일 등을 적어둡니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판매사원은 고객이 좋아할 만한 상품들이 들어오면 미리 알려줍니다. 또한 상품을 판매한 후 며칠이 지나면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그것이 마음에 들었는지 또한 사전에 기대했던 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그래서 노드스트롬의 특징은 끝났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제1절 서비스 지향성입니다. 서비스 지향성의 개념은 시장 정보에 대한 조직의 전략적 반응으로서 탁월한 서비스의 창출과 전달을 확립하는 상대적이고 지속적인 일련의 조직 활동들의 집합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즉 고객을 위해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과 소속 직원의 의식과 행동이며 이것을 창출하기 위한 정책, 업무 처리 절차 등을 통해 형성됩니다. 서비스 지향성은 경쟁사들과 비교하여 서비스의 차별화를 실행하고 그 반응을 측정하는 등 조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고객에게 우수한 가치를 제공한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자들과 실무자들은 조직의 서비스 지향성을 보다 우수한 고객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조직 전반적으로 능동적인 활동이 체계적으로 수행되는 정도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지향성은 조직 중심적 서비스 지향성과 고객 중심적 서비스 지향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조직 중심적 서비스 지향성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직의 정책과 실행, 절차를 중요시하며 대인적인 문제보다는 규칙과 시스템에 의한 관리를 강조합니다. 반면에 고객 중심 서비스 지향성은 조직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고객들과 유연하면서도 개방적인 형태의 관여를 유지하려는 서비스 성향을 강조하며 대인관계, 고객들에 대한 관심, 규칙의 유연한 적용을 중요시합니다. 조직 중심적 서비스 지향성은 고객 중심적 서비스 지향성에 대한 척도가 됩니다. 서비스 지향성 기업의 사례입니다. 첫 번째 월마트입니다. 서비스 지향성에 기반한 월마트에서의 서비스 리더십을 소개합니다. 월마트에서의 종업원이 가지게 되는 사명은 자신이 고객을 위한 기업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구원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매출 상황을 평가할 때에는 현행 매출액을 산정하는 대신 고객의 호평에 의해 창출되는 부수적인 수익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월마트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고객 가치에는 기분 좋은 서비스와 매일 최저 가격의 구현입니다. 자신의 직업과 직장에 만족하는 충성스러운 종업원에 의해 운영되는 서비스 기업을 지향합니다. CEO부터 경영진 모두는 주 3일에서 4일 정도 일선 점포에서 근무를 합니다. 직접 대면 방식의 의사소통을 최대한 활용하고 원격지에 위치한 사업장 등에만 고성능의 사내 팀위망을 통해 소통하는데 대화는 우리를 가치 있게 하고 대화를 하며 항상 좋은 결과물이 생긴다는 슬로건을 중요시합니다. 종업원 회의는 용기와 자신감을 북돋우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며 토요일 아침에는 모든 종업원과 그 가족이 합류할 수 있는 업무회의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수십만 명의 구성원들을 가진 거대 조직에서 이러한 가족 감정을 중시하는 서비스 기업의 새로운 소통 방식이 기업을 변화시켰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입니다. 1971년 놀린킹이 3세대의 항공기로 설립한 작은 지역 항공사였습니다. 자동차 운행 비용과 비슷한 수준의 운임으로 단거리를 이용 고객을 위주로 서비스하는 전략으로 성공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고객들과 친밀하고 지속적인 접촉에 초점을 두며 내부 고객인 종업원들에게 잘못을 처리할 때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며 해당 승객에게 접촉할 때도 종업원들 뒤에 항상 회사가 있다는 뜻을 전달합니다. 항공사 직원이 24,000여 명일 때 약 1,000여 명이 사내 결혼에 이른 일도 있었으며 정리해고나 항공사도 사고도 없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롤링킹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던 2008년 항공기 527대를 보유한 미국 4위 항공사로 성장했고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10대 회사에 13년 연속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가 항공사였지만 44년 연속 흑자의 서비스는 1등이었습니다. 2001년 9.11 테러로 항공업계의 암흑기가 도래해 12만 명이 해고되었지만 켈러어는 단 한 명의 직원도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고객이 아닌 직원이란 경영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회사의 CEO였던 허브 켈러어 회장은 회사가 직원들을 존중하고 보살피면 직원들이 손님들을 세심하게 보살피며 환대할 것이라며 그러면 고객들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 것이고 결국 주주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객, 주주, 직원 중 직원을 가장 우선시한 것이었습니다. 16,000명 직원들의 이름을 얼굴과 함께 기억하며 반갑게 손을 잡아줬고 생일도 잊지 않고 꼼꼼히 챙겼습니다. 일과 시간 이후에 사교 모임이나 파티 그리고 사장 주도의 자선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직원들 간의 포용이 자연스럽고 종업원들이 사무실에서 분주하게 일하는 모습이 스스로가 정말 좋아서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기업 문화가 가족적입니다. 그 결과 종업원 생산성이 타 항공사 대비 20%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조직 구성원들은 고객들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직 내에서 가족과 같은 의식과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허브 켈러어는 신입사원 면접 때 유머를 말하거나 심사위원을 웃기는 사람을 채용하였습니다. 점자는 오찬장에 미국 가수 엘비스 앨런 프레슬리 복장으로 나타나기, 청바지 입고 이사회 참석하기, 토끼 분장을 하고 출근길 직원 놀라게 하기 등 그가 보인 많은 특이한 서비스 지향적 경영 마인드를 일컬어 많은 사람들이 펀 경영이라고 명명하였을 정도입니다. 고객이 갑질을 하면 직원 편을 들기로도 유명합니다. 고객은 늘 옳은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고객이 늘 옳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장이 직원들을 크게 배신하는 게 됩니다. 고객은 때때로 잘못된 일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고객을 수용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를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십시오. 우리 직원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그는 모든 직원의 이름을 다 외웠고 승진, 결혼, 출산이 있으면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연중 가장 바쁜 추수감사절 시즌에는 직접 수화물을 운송하기도 했습니다. 직원 최우선 주의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핵심 가치로 전파되었고 켈러어의 CEO 재임 기간 중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비행기 세대로 출발했지만 창립 30년 후에 미국 5위 안에 드는 대형 항공사로 성장했습니다. 연봉이 업계 평균보다 30% 적었지만 포춘이 선정하는 일하고 싶은 직장 상위 10위 안에 빠짐없이 들어갔습니다. 제2절 내부 마케팅입니다. 내부 마케팅의 개념으로는
내부 마케팅은 내부 고객의 직무 만족도를 향상을 통해서 내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외부 고객에게는 가치를 제공하며 고객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활동입니다. 제조업에서는 최종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되기 전에 여러 단계에서 품질 활동을 통해 문제를 확인하고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에서는 내부 고객인 종업원 자체가 곧 서비스 상품이고 동시에 판매를 담당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내부 마케팅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내부 마케팅과 외부 마케팅을 일단 비교하는 표를 보겠습니다. 내부 마케팅은 대상은 직원을 말합니다. 즉 내부 고객을 말합니다. 그럼 외부 마케팅일 때의 대상은 소비자를 뜻합니다. 내부 마케팅의 제공물은 직무 및 작업 환경이라면 외부 마케팅에서 제공물은 상품이 됩니다. 그럼 내부 마케팅의 가격은 무엇일까요? 직무의 대가입니다. 외부 마케팅의 가격은 상품의 대가를 말합니다. 그럼 내부 마케팅의 목표는 직업 만족이고 외부 마케팅의 목표는 그럼 무엇이냐면 소비자 만족을 뜻합니다. 이렇게 딱 다르게 비교할 수 있는 표가 있어서 한눈에 알아듣기 쉬울 겁니다. 내부 마케팅은 서비스 시장의 고객으로서 종업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부 고객에게 영향을 높여주며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직무 만족을 시킴으로써 고객 지향적 사고방식과 태도를 가지게 하는 마케팅 활동의 하나입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기업에 대한 확신이 바로 헌신적으로 일하고 사고하도록 합니다. 특히 서비스 접점 직원에게는 업무에 대한 지식교육, 정신교육, 기업 문화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며 그들을 지원하여 자신감을 갖고 현장에서 고객을 대하도록 합니다. 그 결과로 외부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서비스 경영 전략입니다. 내부 마케팅의 성공은 서비스 기업의 높은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다음 4가지 원천으로부터 내부 마케팅의 이익이 유발됩니다. 첫째, 적은 이직률입니다. 종업원의 이직률 감소는 새로운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한 구인 비용과 학습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이직으로 인한 업무 강도의 증가와 직무 만족의 감소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둘째는 서비스 품질이 높아집니다. 내부 마케팅은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에 초점을 맞춥니다. 종업원들은 동기부여에 따라서 고객에게 향상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높은 수준의 직원 만족입니다. 직원 만족은 고객의 만족과 이익을 증대시키는 데 동기부여를 합니다. 넷째는 조직의 변화에 기여합니다. 기업에 있어 가장 어려운 것이 조직의 변화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부 마케팅은 조직 문화의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기능을 말합니다. 내부 마케팅과 외부 마케팅의 상호작용적 영향은 고객 만족 거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칭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지향성이 높은 능력 있는 직원을 선발하고 교육 및 훈련 투입해야 합니다. 또한 동기부여된 감정노동사를 확보해야 합니다. 감정노동은 서비스 과정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조직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감정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행하는 노동을 의미합니다. 감정 노동자는 고객과 조직에서 원하는 대로 표정과 몸짓, 말투를 유지하고 필요한 감정만을 관리하고 사용하며 하루에도 여러 번 같은 말과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무채색의 기계 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이들은 다시는 만나지 못할 낯선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고 눈을 마주치고 마음을 담은 관심을 보이면서 친절하게 대화하는 유체적 및 정신적 노동자입니다. 각 구성원들의 마음을 사야 하고 기업에 대한 구성원들의 자긍심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구성원 개인들의 존중을 하고 배려하는 내부 서비스가 자발적이고 의욕적인 외부 서비스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내부 마케팅과 서비스 수익 체인입니다. 내부 마케팅을 강조하는 서비스 수익 체인 모형에서는 서비스 기업의 수익성과 매출 성장의 요인으로 직원들의 만족도 및 충성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형의 핵심은 수익성 및 매출 성장이 주로 고객 충성도의 영향을 받음을 강조합니다. 고객 충성도는 고객 만족의 직접적인 결과이고, 고객 만족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고객들로부터 인지된 서비스 가치에 의해 결정됩니다. 고객을 위해 서비스 가치를 창출하고 내부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인은 바로 만족도와 충성도가 높으며 생산성이 높은 직원입니다. 이를 연결시키면 서비스 수익 체인은 내부 서비스 품질, 종업원 만족을 결정, 종업원 만족은 높은 종업원 유지율과 생산성 창출에 기여하고, 높은 종업원 유지율과 생산성은 서비스 가치 창출에 기여하며, 높은 서비스 가치가 고객 만족 창출, 높은 고객 만족이 고객 충성도를 창출, 고객 충성도는 높은 수익성과 성장에 기여하는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기업에서는 고객들이 대우를 잘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고객의 만족과 충성심에 영향을 주는 종업원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고, 고객과 종업원 모두 요구사항에 부합하기 위해 지속적인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종업원과 고객이 사항에 맞는 적응력 있는 행동을 부담 없이 실행하여 서비스의 핵심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익과 성장을 창출하는 고객과 접점 종업원에게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 서비스 수익 체인의 출발점인 직원의 만족도는 주로 직원이 고객들에게 원하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원 서비스와 정책에서 비롯됩니다. 즉, 서비스 비즈니스에서는 내부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첫 번째, 작업장 설계, 두 번째, 직무 설계 및 의사결정 권한의 설정, 세 번째, 종합 선발과 경력 개발, 네 번째, 보상과 인정, 다섯 번째, 적절한 정보 제공 및 커뮤니케이션, 여섯 번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지원 도구와 같은 인적 자원 이슈에 특히 세밀한 고려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비스 기업에서는 매출의 성장과 함께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서비스 수익 체인의 연결고리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고객 응대에 필요한 기술과 권한을 제공하는 등 내부 서비스 품질을 높이면 직원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직원 만족도가 증가하면 직원들의 충성심과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으로 인해 다시 외부 서비스 가치를 높여 고객의 만족도와 충성심도 커집니다. 세 번째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직원의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 기업과 매장에서 상대적으로 직원의 만족도가 낮은 기업이나 매장에서 보다 많은 매출과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직원의 이직이 많은 서비스 기업에서는 고객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능력 있는 직원의 이직이 기업에 발생시키는 비용은 직무에 따라 연봉의 200% 수준에 맞먹는다고 합니다. 일선 직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불만 사항을 해결하고, 상황을 해결하고 잠재적인 문제 발생 지점에 대해 최고 경영진까지의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서비스 수익 체인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관리 정책을 개발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비스 지향적 인적 자원 관리 전략입니다. 많은 서비스 기업에서 전통적으로 실행하는 내부 마케팅 요인들로는 일반 기업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보상, 고용 안정, 권한 위임, 교육 훈련, 커뮤니케이션, 경영 지원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사에서는 서비스 기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마케팅을 실천하는 방안으로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 12-3처럼 서비스 지향적 인적 자원 관리 전략이 있습니다. 서비스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한 단계별 지침들을 최고 인력 채용,
서비스 제공, 인력 양성, 필요한 지원 시스템 제공, 그리고 종업원 유지관리 부분으로 나누어 이하에서 차례대로 소개합니다. 최선의 적임자 고용입니다. 제조업에서는 필요에 따라 부품이나 소모품을 교체할 수 있겠으나 서비스업에서의 종업원은 오랜 기간 업무 과정에서 체화된 전문 역량이 바로 기업의 자산이 됩니다. 따라서 최고의 인력을 구하기 위해 담당자나 전담 부서를 마련하여 인력 확보에 집중하고 경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에서는 인력 담당 부서에서 재능 있는 직원 확보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데 선발되는 인력들은 정이 많고 상식이 있으며 유머 감각이 있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와 평등주의적 생각을 가진 성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기부여입니다. 미국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인 레이는 전 세계 소비자가 기다리는 블랙프라이데이에 150여 개 매장은 물론 온라인 쇼핑몰까지 문을 닫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원래 블랙프라이데이는 이 기업이 연중 최대 매출을 올리는 날이었지만 2015년부터 매년 방침을 고수해 왔습니다. 대신 파트타임 직원들을 포함한 전 직원 12,000명에게 유급 휴가를 줍니다. 쇼핑 대신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즐겨라는 기업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메리어트 호텔에서는 기업의 성공을 바란 사람들을 우선시하는 자사의 핵심 가치에 있으며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직원을 성심껏 응대하면 직원은 고객을 성심껏 응대합니다 라는 가치 아래 창업자인 존 웰리드 메리어트 철학을 통해 85년 넘게 이상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어 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웅진코웨이는 각 소비자 가정을 방문해 자사 렌탈 정수기를 관리해주는 여성 관리자를 웅진코디라고 부릅니다. 얼핏 코디네이터를 떠올리게 하는 이 단어는 코웨이 레이디의 줄임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이 주불한 점에서 차관에 붙인 이름입니다. 만일 정수기 방문 관리자란 액면 그대로의 이름을 붙였으면 어땠을까요? 직원은 물론 소비자 역시 다정하고 살가운 느낌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번째, 미국 트럭 회사인 P사는 직원들의 컨테이너 식별 실수로 연 25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컨설팅 결과 직원들의 인식을 바꾸는 게 최선책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회사는 이후 그동안 써온 일꾼, 트럭 운전사 대신 스스로 장인이라 부르게 했습니다. 그 결과 손실이 50% 이상 감소되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조직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존중과 배려, 정체성을 부여하는 의미를 담아서 월마트에서는 어소시에이트, 구글에서는 구글러라는 명칭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 서비스 인력의 개발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 그리고 대인 능력에 대한 훈련을 위해 투자합니다. 교육훈련은 수준 높은 인적 자원의 개발 차원으로 조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직원 개발 활동입니다. MK택시에서는 기사가 고객을 모실 때에는 인사와 안전벨트 안내가 기본입니다. 승차 시 머리를 다치지 않게 닿은 손으로 문 위를 잡고 뒷문을 열어주고 실내 온도가 적당한지 묻고 온도를 조절합니다. 선글라스 착용, 껌 씹기, 쓸데없는 잡담들은 일절 없습니다. 도착 후 손님이 돌아가 문을 연 뒤 잊어버린 물건은 없는지 또 물어봅니다. 비가 오면 우산으로 서비스를 하고 이때 반드시 빗물을 턴 뒤 손님에게 씌워줍니다. 이 정도로 세심하게 배려합니다. 이 회사에서는 입사 후 2주간의 교육 및 훈련을 거친 후에야 업무에 배치됩니다. 직무 수행 중에 이루어지는 교육 훈련은 직무 순환, 코칭, 도제 제도 등이 있고 직무 수행 시간 외에도 강의, 시청각 교육, 탐방 및 사례 연구, 실습 훈련, 역할 연기 등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모범 사례를 들자면 맥도날드에서는 햄버거 대학이라는 자체 직원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최고 수준의 커리큘럼으로 고안된 직무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츠칼튼의 호텔의 서비스는 전 세계 4만여 임직원들이 항상 주머니에 또는
지갑의 서비스 지침으로 휴대하는 황금표준 카드에서 비롯됩니다. 이미 3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서비스 황금표준은 회사의 사원과 신조, 3단계 서비스 방침과 20가지 기본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우리는 신사와 숙녀를 모시는 신사숙녀이다 라는 사원입니다. 직원을 단순히 종업원으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고객으로 대우하고 극진히 모시겠다는 사측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권한 위임입니다. 서비스에서는 다양한 고객이 다양한 사항에서 서비스를 주문 요청하므로 종업원에게 사항에 맞는 권한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이 요구됩니다. 권한 위임은 상급자가 점유하고 있던 의사결정권을 하급자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직무의 폭을 넓게 해주는 전략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종업원에 대한 권한 부여, 능력 개발, 가능성 부여, 허락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권한 위임의 적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7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비스 현장에 대한 적응 능력의 향상, 두 번째는 고객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세 번째는 불만 고객에 대한 서비스 회복과 신속한 대응, 네 번째는 스트레스 감소 및 종업원 만족도 제고, 다섯 번째는 종업원의 고객 서비스에 대한 친절 및 열정, 여섯 번째 호의적인 구전 효과와 고객 유지, 일곱 번째 서비스 성과의 향상입니다. 리츠칼튼 호텔에서는 종업원들이 투숙객의 고충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1인당 최고 $2,000까지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고객을 행복하게 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상적인 업무 지침에서 벗어날 수도 있도록 권한이 허용됩니다. 특히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많은 저점 직원들은 대체로 낮은 직급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고객을 응대하는 상황에서 상급자에게 요청이나 질문을 하는 경우 고객은 더 낮은 직급의 직원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여주는 제도가 바로 권한 위임입니다. 팀워크 촉진입니다. 팀워크란 팀 구성원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책임을 다하고 협력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업원들의 팀워크는 서비스 전달에서 성과와 효율을 높여서 고객 만족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는 특정 환자의 수술과 진료에 대해 필요한 다양한 부분의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율된 적합한 규모의 예비된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책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고객이라는 자세를 갖도록 교육하고 팀워크 위주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충분한 서비스 지원 시스템의 개발, 제공입니다. 직원들의 내부 서비스 품질 수준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기업과 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한 기술과 최신 장비 등을 지원하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어느 보험사에서는 판매 및 서비스 담당자에게 정교하게 구축된 정보 시스템으로 업무를 지원해 주는데 이 시스템에서는 고객의 전화를 받는 순간 충분한 고객 정보 항목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인사 프로그램의 제도화입니다. 장기 근무한 숙련대 직원들로 인해서 높은 고객 만족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직원 회전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직원의 이직은 새로운 대체 인력의 모집, 고용 및 교육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생산성 손실과 고객 만족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리어트에서는 사람 중심 문화 덕분에 그 명성을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얻어왔고 직원들이 성장하고 성공할 기회를 제공하는 풍토는 메리어트 안에 오랫동안 깊숙이 뿌리박히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인적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 성과 표준, 경력 개발 및 보상을 강조하는 인사 프로그램 등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제조업에 비해서 서비스업에서는 사람들의 기여에 의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사람들 사이에 또한 직무 역할과 사람 사이에서 직원들의 갈등과 스트레스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형별 원인과 대책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내부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조직 내의 쌍방향 정보 교환을 통한 내부 고객과 경영자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상호작용의 과정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MK 택시회사 유봉식 회장은 자신이 가진 최고의 자산이 택시가 아니라 MK 직원이라고 공언합니다. 새벽에 같이 출근하여 밤새 야근한 직원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직원들과 갈등이 없는 그는 회사에 자금이 필요할 때 기사들에게 하루 30분씩만 더 달려달라고 부탁하면 자금 문제가 금방 해결된다라고 웃으며 말합니다. 많은 서비스 기업에서는 조직 내 계층 간 동료 간 동호회 활동 등 비공식적 모임으로 직원들끼리 시간을 같이 보내게 하면서 서로 친교를 강화하여 갈등과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생산성으로 높이도록 합니다. 자, 최고 직원의 유지입니다. 고객을 최일선에서 응대하는 직원들에게 대개는 신참 직원인 경우가 많아 부분적으로는 위험을 내포하기도 있기도 합니다. 직원들에게는 기업의 비전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게 하고, 직원들 외부 고객과 같이 인식하며 뛰어난 서비스 직원에 대한 포상이 필요합니다. 보상제도는 기업에 있어 중요한 자산이 내부 고객들의 동기부여에 중요한 방안이고, 우수 직원이 이직하지 않도록 하고 이직하더라도 최고의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직무부여, 훈련 임금, 승진의 공정성, 존중과 존엄성을 포함한 대우, 팀워크, 직원복지와 같은 일반적 요인에 더하여 지식의 공유, 확산, 보직의 순환, 팀 단위 고객관리 등을 차별화하여야 합니다. 전형적인 보상의 유형은 칭찬, 포상, 승진, 인센티브 지급 등이 있으나, 경영자와의 분위기 있는 식사, 회사차로 한 달간 출퇴근시켜주기, 사내 영웅 만들기 등의 최고 직원을 유지하게 할 바람직한 기업 문화와 연계된 창의적인 보상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제3절 서비스 기업의 조직 문화입니다. 서비스 기업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서비스 조직을 형성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조직의 문화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기업의 조직 문화에는 기업과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가치나 신념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 기업의 조직 문화에서는 기업과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가치나 신념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기업 문화의 조직 문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 기업의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어진 분위기이며 규범이다. 두 번째, 서비스 기업의 구성원이 고객과 접촉하는 방식 및 사용하는 언어 등과 같은 행동 수칙에 내재된다. 세 번째, 서비스 기업에서 강조하는 최상의 가치관으로서 예를 들면 최고 품질, 정시 배달 등과 같은 고객과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이다. 네 번째, 서비스 기업의 구성원과 고객에 대한 정책 수립의 기본 지침이 되는 철학이다. 다섯 번째, 서비스 기업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체화되어야 할 행동 양식이다. 고객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기업에서는 서비스 조직 문화의 개발과 실행이 중요하다. 이러한 조직 문화는 기업의 경영 전략과 부합되어야 한다. 1990년대의 한 연구에서 펩시코와 월마트 등 같이 이른바 기업의 경영 전략과 부합하는 적절한 문화를 가진 기업들이 전략과 부합하지 못한 기업들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어느 기업의 구성원들이 경쟁 기업보다 더 우수한 서비스 조직 문화를 가졌다고 할 수 있을까를 고찰해 보면 표 1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제품과는 구분되는 서비스 자체에 대한 본질적 속성을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조직 구성원의 속성이 있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수한 서비스 역량과 조직 문화를 가진 항공사의 직원들은 고객들의 요구에 대한 승무원들의 역량, 예의, 대응 능력이 경쟁사보다 탁월합니다. 백화점의 판매 사원들은 무엇보다 고객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에 기반하여 선발되고, 이들은 단정한 용모에 친절하고 공손하며 특히 섬세한 배려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탁월한 글로벌 기업들은 국가를 초월해서 표준화될 수 있는 조직 문화 및 서비스 유형이나 국가에 따라 차별해야 할 문화와 서비스 유형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호텔 리조트 회사 포시즌 호텔에서는 전 세계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서비스에 관한 기본 법규 7가지와 국가마다 다르게 가져야 할 서비스에 관한 규칙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매장에서 투숙객의 생일에 호텔방에 비치해야 하는 장식품에 대한 기본 요건은 세계적인 서비스 표준으로 하고, 한국의 포시즌 호텔 매장에서는 그림 12-5에서와 같이 한국만을 소개하는 책자와 도자기 찻잔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혁신의 성공 사례로 소개한 바 있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조직 문화에서 중심이 되는 빈번한 출발, 즉 항공기 도착 후 짐을 내리고 기내 청소와 함께 새로운 승객과 화물을 싣고 출발하는 데 소요되는 사이클이 업계 최고에 이르는 혁신을 이루고 있는 기업의 가치관은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직의 문화적 특성들은 많은 다른 항공사들의 벤치마킹 대상이었습니다. 연구 결과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와 관련된 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승무원과 이를 돕는 지상직 직원들의 근무와 관련된 업무 방식, 노조와의 계약관계 같은 조직 문화의 탁월성이 혁신의 근간으로 밝혀졌으며, 이 같은 특성들은 타 항공사의 일을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출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조종사들까지 조금의 시간 여유가 있는 경우 기내 청소를 자발적으로 돕는 기업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비스 기업에서 바람직한 조직 문화가 약한 기업은 구성원들이 가진 공통적 가치나 규범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 기업에서는 구성원들이 고객으로부터 또는 기업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닥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명확한 규범이 없고 일관성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서비스 기업에서는 종업원들이 긍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고객 지향적인 응대를 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조직 문화는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인 핵심 가치와 행동 강령으로 지속적으로 내부 구성원들에게 교육하고 전파하여 조직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4절 요약 및 결론입니다. 서비스 기업에서는 인적 자원의 관리가 중요한 이슈입니다. 인적 자원 관리는 열정을 가지고 최고의 서비스를 달성하고자 하는 강력한 서비스 문화의 토대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기업에서는 구성원들의 성실함, 기쁨을 가지고 일함, 고객을 존경함 등과 같은 서비스 문화적 핵심 가치가 조직 내부에 정착되어야 합니다. 직원들의 리더의 행동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 중심의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CEO를 포함한 리더의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표 12-5에서는 성공적인 서비스 조직의 인적 요인에 관한 이슈들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연구들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부 직원이 서비스 향상과 수익 창출의 가장 핵심 요소라고 합니다. 페덱스는 회사 이름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소포를 붙이다는 뜻의 동사로 나옵니다. 그만큼 페덱스는 세계 최대 항공 특송 회사로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10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배달 업무라는 고된 작업에도 불구하고 이직률이 가장 낮은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1965년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 과목을 수강하던 프레드릭 스미스는 자전거 바퀴에서 착안하여 새로운 화물 수송 시스템에 관한 학기말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특정 중심 지역 허브, 화물 집결지를 만들고 모든 화물들을 일단 여기에서 모은 다음 재분류하여 자전거 바퀴살 모양으로 미국 전역에 배송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교수는 그의 아이디어가 난센스라고 판단하여 시약점을 주었습니다. 두 지점 간 최단거리 수송을 중시하던 당시의 단선적 물류 개념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미스는 1973년 자신의 구상을 사업으로 펼치기 위해 미국 중앙부에 있는 멤피스를 허브로 설정하고 8대의 소형 비행기로 페더럴 익스프레스를 설립하였습니다. 비행기 이동이 많지 않은 밤 시간을 이용하는 전략으로 소비자의 머릿속 철야, 특송이라는 인식을 넘어 땅에서는 UPS, 하늘에서는 페덱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크게 성공하여 UPS 다음 가는 특송업계 넘버 2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위기의 시간은 다가왔고 1980년대 팩시밀리의 등장, 1990년대 이메일의 등장으로 서류 중심의 특성 사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준 것은 기업 문화 역시 있었습니다. PSP로 일컬어지는 철학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PSP란 내부 고객인 임직원들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그 다음 서비스와 수익을 추구하는 페덱스의 정신을 익혔는다. 내부 고객인 직원들이 근무에 만족할 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며 소비자의 만족도 높아져 회사의 수익이 창출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페덱스는 설립자인 프레드릭 스미스 회장은 내부 직원이 서비스 향상과 수익 창출을 가장 핵심 요소라고 말합니다. 페덱스는 전 세계 28만여 종업원에 대한 복지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낸 성과에 대한 보상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브라보줄루라는 수상제도입니다. 업무에서 뛰어난 노력과 성과를 보여준 직원들을 찾아내 회사가 수시로 감사해 창립기념일이나 연말, 연시, 특정 시점에만 표창하는 한국의 제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직원 최고 영예대상을 만들어 직원을 영웅시합니다. 이른바 5스타상입니다. 매년 2,500달러의 자기개발비를 지급해 직원들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페덱스는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경영 전반에 반영함으로써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SFA, 설문해법 실행 프로그램을 구축한 것입니다. 매년 설문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제도가 오픈도어 정책과 공정성 보장제도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내 상사는 업무에 대해 내 생각을 물어야 한다. 경영진의 공정성을 믿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직원 누구나 업무와 관련된 제안이나 상담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떻게 직원이 주인의식을 갖도록 만들 것인가? 페덱스는 역량과 자격만 갖춰지면 누구든지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내 지원 제도입니다. 주요 요직에 공석이 생기면 제일 먼저 사내에서 지원자를 공모합니다. 승진과 부서 이전의 기회를 사내 직원에게 최우선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페덱스의 전체 매니저 가운데 일반 사원으로 시작해 승진한 경우가 약 90%에 달합니다. 특히 현장직 배송 직원으로 시작해 임원이나 사장이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페덱스의 사람 중심 경영은 직원들이 이직하는 것을 막아줬습니다. 사람 경영과 혁신 경영의 힘은 놀랍습니다. 1973년 소형 항공기 8대로 시작한 사업은 현재 670여 대의 항공기를 거느리 연매출 330억 달러의 거대 기업으로 발전시켜 주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항공기를 도입하면 추첨을 통해 직원들의 아들, 딸의 이름을 전면에 붙여줍니다. 이렇게 성장한 페덱스는 세계 220개국에 연결해 하루에 750만 개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는 세계 물류의 선도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티베트 지역까지 전 세계 오지에 이 회사의 상품이 전달됩니다. 물론 현지 언어, 현지 음식 등을 적응하기 거부하는 직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즉각 소환 후 현지인으로 교체합니다. 출처는 매일경제의 네이버 블로그에서 봤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